어떤 자산은 실적보다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뉴스는 뜨거운데 투자자가 가장 알고 싶은 숫자는 끝내 또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각 추측으로 채우는 순간 가격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 위에서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가 지금 딱 그런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암호자산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는다는 건 투자자에게 불안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와 위험이 함께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격은 278달러 안팎입니다. 장이 열린 상태에서 같은 거래일 안에 260달러 안팎까지 밀렸다가 다시 278달러 안팎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가는 27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이 장중 변동은 단지 변동성이 크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코인베이스를 서로 다른 두 기업처럼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크립토 시장이 뜨면 거래량이 늘고 수수료가 늘어 돈을 버는 거래소로 봅니다. 다른 쪽은 은행과 기관이 쓰는 인프라를 제공해 반복 매출을 쌓을 수 있는 회사로 봅니다. 같은 사건을 두 방식으로 해석하면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데 기대만 커질 때가 가장 불안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크게 키운 사건은 2025년 12월 12월 9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 대형은행 PNC가 프라이빗 뱅크 고객에게 현물 비트코인 직접 거래 기능을 열었고 그 기능이 코인베이스의 크립토 애저 서비스 인프라에 기반한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은 은행 화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지만 뒤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거래 실행과 보관 같은 핵심 기능을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겉으로는 은행 서비스처럼 보여주지만 실제 엔진은 코인베이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이게 이례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절차가 길고 보수적입니다. 내부 승인과 규정 준수 점검, 위험 관리 모델 검토를 거친 뒤 제한된 고객군의 파일럿 형태로 작게 시작하고 문제가 없을 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암호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규제 해석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은행이 현물을 직접 거래로 제공하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두 가지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PNC 내부에서 프라이빗 뱅크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설계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코인베이스 인프라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과 통제, 감사 가능성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단순 거래소를 넘어 제도권이 쓰는 기반 시설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펀더멘털과 직결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투자자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결국 돈입니다. 이 서비스가 코인베이스에 얼마나 매출과 이익을 주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나뉘는지, 운영 비용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즉 경제 조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형 호재에는 숫자가 따라옵니다. 고객 규모, 사용량, 수익 구조 같은 입력값이 있어야 기업 가치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건은 크게 보이는데 숫자로 번역되는 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설을 세웁니다. 계약 조건이 민감해 공개가 제한됐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객 범위가 제한되어 실적 기여가 작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보관료나 인프라 사용료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규제 변화에 대비해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설이 맞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확인 가능한 숫자가 늦게 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이고 그래서 가격이 흔들립니다. 이 흐름의 뿌리는 2023년 6월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인베이스는 규제 불확실성의 중심에 섰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단순 걱정이 아니라 실제 할인 요인입니다. 사업 확장 속도가 느려지고 파트너십이 위축되고 기관 고객이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은 규제 리스크가 큰 파트너와의 협업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은행이 암호자산 직접 거래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큰 법적 불확실성이 먼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완화되는 신호가 2025년 2월에 나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관련 민사 집행 사건을 공동 합의로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동시에 2025년 1월 20일을 언급하며 암호자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체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도 따라붙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던 불확실성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불확실성이 줄면 은행과 기관이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2일 PNC와 코인베이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발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파트너십은 발표 후에 시스템 연동, 고객 인증,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적용, 내부 위험 기준 정비 같은 실무가 뒤따르고 실제 서비스 오픈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늘 실행까지 갈지 의심합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9일에 현물 비트코인 직접 거래 기능이 열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흐름에 비춰보면 실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입니다. 발표는 되돌릴 수 있어도 실행은 매출로 이어질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코인베이스는 온체인 확장이라는 변수를 키웁니다. 2025년 11월 무렵 솔라나 기반 온체인 트레이딩 플랫폼 벡터 인수 관련 보도가 나오고 2025년 12월 초에는 베이스가 솔라나 브리지를 런칭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온체인은 거래가 회사 내부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되는 구조이고 브리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것입니다. 이런 확장은 더 큰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만 비용과 위험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보안과 규제, 경쟁 같은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은행 인프라로 안정성을 얻는가? 아니면 온체인 확장으로 성장과 변동성을 함께 키우는가?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이 기업 가치 계산을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려움이 변동성을 키웁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들도 이 복합성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은 75B달러 안팎, 매출은 7B달러 안팎, 순이익은 3B달러 안팎, 발행 주식 수는 2억 7천만 주 안팎, 주당 순이익은 11달러 안팎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24배 안팎이고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3배 안팎입니다. 52주 범위는 143달러 안팎에서 445달러 안팎이며 베타는 3.7 안팎입니다. 2024년 매출은 6비달러 안팎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이익도 2비달러 안팎으로 크게 늘었다는 요약이 붙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은 매수 쪽에 가깝고 목표가도 389달러 안팎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불편해하는 지점은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는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이익 가시성은 아직 완전히 확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은행 인프라가 반복 매출을 만든다면 시간이 지나며 이런 불편함은 줄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같은 거래일 저점인 267달러 안팎은 단기 지지 기준이고 고점인 278달러 안팎은 단기 저항 기준입니다. 이는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자리입니다. 또 공개 자료 중 200일 이동평균선이 292달러 안팎으로 제시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200일선은 장기 추세 판단에 자주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200일선 아래에서는 장기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정렬됐다고 보기 어렵고 200일선을 회복하고 지지하면 장기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 관문은 292달러 안팎입니다. 결론입니다. 코인베이스를 움직여온 내러티브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2023년 6월의 규제 충격, 2025년 2월의 기각 신호, 2025년 7월 22일의 파트너십, 2025년 12월 9일의 실행 보도입니다. 흐름은 분명히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실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경제 조건이 또렷하지 않다는 공백, 그리고 온체인 확장이라는 변수가 기업 정체성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이 커졌지만 확인은 부족한 국면입니다. 이 간극이 숫자로 메워지는 방식이 앞으로 가격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전망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PNC 사례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고 인프라 수익이 반복 매출로 쌓이며 실적에서 확인되면 시장은 코인베이스를 거래소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인프라 종목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조건이 기대보다 제한적이거나 온체인 확장이 비용과 위험을 키우고 규제 환경이 다시 불리해지면 코인베이스는 다시 고변동성 거래소 프레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전략도 그 기준 위에 세웁니다. 단기는 278달러 안팎을 모멘텀 확인 구간으로 봅니다. 이 구간 위에서 버티고 거래가 붙으면 은행 인프라 내러티브가 단기 심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67달러 안팎의 저점 영역이 무너지면 단기 심리가 꺾일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중기는 292달러 안팎의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을 추세 전환 관문으로 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할 지지가 확인되면 시장이 코인베이스를 더 높은 정체성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은행 제휴 확산, 인프라 매출의 반복성, 온체인 확장의 수익화, 규제 리스크 재점화 여부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까지 어떤 내러티브가 숨어 있는지 함께 추적해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수상했는지, 어떤 뉴스가 마음에 걸렸는지, 어떤 숫자가 이해되지 않는지 그런 단서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